건축 허가를 받은 게 언제냐면 80년대부터요. 소규모 건축물은 아예 허가도 안 받았어요. 신고지였어요.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. 신고지였던 건물들이 허가제로 바뀐 게 80년대부터였고, 건축물 대장법으로 가죠. 건축물 대장법으로 가면 90년대 거밖에 없어요. 그 전과는 없어요. 도면이 없다고, 도면이. 나라에서 갖고 있는 도면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대충 올려놓은 것도 많아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건축주 바뀌면서 그 건축물 대장도 수정을 했는데, 제대로 된 정보는 2000년대부터입니다. 2006년도 정도 돼야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건축 행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세부터라는 걸 만들어서, 그때부터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을 때, 모든 건축물이 허가를 받으니까 허가를 받은데, 그 허가를 받은 건물들의 건축 정보 도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, 대한민국 그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.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, 이제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, 연식이. 많아야 20년, 30년 됐고요. 지금 음마 아파트는 그러니까 건축 뭐 대상도 아니었던 거예요. 철근이 몇 가닥 들어간지 까봐야 하는 거예요. 실제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거를 건축 정보라고 올려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. 깨부셔봐야 하는 거예요. 그 이전의 건물들은, 80년대 이전의 건물들. 우리나라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정보죠. 데이터라는 게 되게 취약해요. 그래서 뭐 실제로 그 통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구냐? 국민은행이에요. 옛날에 우리나라는 모든 그 부동산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정보가 주택은행이 가지고 있었어요. 정부가 아니고. 그 주택은행을 누가 또 인수했냐? 국민은행이 인수했잖아요. 그래서 요즘도 KB 시세라는 게 있는 거고요. 그 데이터가 사실은 쌓이는 데가 그 국민은행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은행이 가장 데이터가 많고요. 그런데 그 데이터마저도 사실은 체계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. 체계화되어 있어서가 아니고, 그 당시에는 그냥 주택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주택은행에서 주택 담보로 해서,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.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 통계치라고 그러죠. 뭐 이번 정부가 저번에 문재인 정부 뭐 통계를 조작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조작한 게 아니고요. 통계를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. 통계가 아직도 부동산 쪽은 다 안 만들어져요.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, 지금 저 카카오도 그렇고, 그 구글도 그렇고, 그 정보를 어떻게든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안 맞는 거예요. 네이버도 계속해서 그 광고를 낸다고 해서 정보를 올리잖아요. 근데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을 못 하는 거예요. 그 검증을 어떻게 해?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건축주는 거기다 또 거품을 넣어가지고 입력하죠. 임대료도 마찬가지고. 또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부동산들이 다 다른 금액으로 입력하죠. 이게 일반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중구난방인 거예요. 데이터는 많은데 맞는지 틀린지 검증도 안 되고, 이거는 들쑥날쑥 해가지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, 그게 평균치만 그래서 갖고 가는 거예요. 부동산 데이터, 이 여러분들 통계치라고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, 여러분들 임대료 정보들 막 그 부동산 전문 업체들이 막 해가지고 기업에서 막 임대 정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? 어디서 받아서 나오는지 모르겠어. 해봐야 그 지역별로 해서 뭐 몇만 개 되지도 않는 건물에서 나올 텐데 그 임대료가 맞냐고. 왜 우리가 해도 오늘 임대 계약하러 가면 100만 원씩 깎아주잖아. 맞죠? 네이버에 광고해 놓은 것대로 계약한 적 있어요? 통계는 물론 평균치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데이터 전문가라고 해서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2023년, 4년, 5년도 뭐 입주 물량을 가지고 또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2025년 서울 입주 물량이 10,000세대도 안 되는 거예요. 10,000세대도 안 된다? 서울에? 왜? 둔촌주구만 해도 10,000세대가 넘는데. 그 데이터 그래프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
손 뭘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. 실제로 데이터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드는 그거를 통계를 만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기준에 누차 얘기하지만 주택은 재개발 재건축은 입주 날짜가 확정될 때까지는 통계 물량이 안 잡혀요. 이게 조사에도 안 나오는 게 많아요. 수작업해야 되거든. 이게 정부가 나오는 그 뭐 서울시 뭐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조회 뭐 싹 다 모아가지고 다시 거기서 수작업을 해야 돼요. 분석을 해야 된다고.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. 일반 이게 시스템만 돌려가지고는 사실 그 통계를 맞출 수가 없어요. 부동산 데이터는 현재는. 이 빅데이터라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한 10년? 지금 막 플랫폼 만들고 이러고 있잖아요. 정부도 통계 그거 만들고 있듯이. 근데 정부도 그렇게 통계를 20년 동안 계속 끌고 오면서도 지금 못 하잖아요. 심지어 실거래가 조작? 실거래가 신고했다가 9개월 뒤에 취소해가지고 뭐 실거래가 조작했다고 나오는데 몰라요 사실은. 연도를 바꿔가지고 해지한 거니까 작년에 했다가 올해 해지한 거 아니에요. 9개월 만에 최고가 찍었다고 막 광고 나오죠. 난리편. 근데 그때는 왜 몰랐어? 이제 와서? 진짜 몰랐어? 모르게 뭘 몰라. 가서 보면 금방 알았을 텐데. 실거래가 계약했으면 계약금 들어간 거 그 자금 넣고 뺀 거 있잖아요. 왜 실거래 할 때 우리 그 다 나오죠. 누가 계약했는지, 어디서 계약했는지. 그러면 계좌이체 했을 거 아니야. 그쵸? 계약금 줬을 거 아니냐고. 50억짜리면 5억씩 왔다 갔다 했을 텐데. 그걸 몰랐을까요 진짜? 그렇진 않았어요. 알았어요.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. 그것도 해약했다는데 어쩔 거야. 우리는 계약금 안 받고 구두로만 계약했다는데 방법 없잖아. 근데 언론은 재밌다고 계속 올리잖아요. 그 초고가 아파트들은 뭐 하락이 아니고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.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그 신뢰? 요것도 일단 참고만 좀 하고요. 저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냈고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만 얘기하는 게 맞지, 그거를 맹신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. 2021년, 22년도에 주택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공급 물량이 없다 했어요. 근데 지금 그거 가격 떨어지기 시작했고 공급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떨어진다고 또 기사 나오잖아. 진짜 서울이란 도시가 옛날에 뭐 한양은 눈 감으면 코베 간다고 얘기하지만 요즘은 저 언론들이 멍하고 있으면 언론들한테 그대로 당합니다. 언론 기사에. 또 저희 유튜버들한테 금방 당합니다. 제가 요즘 유튜버들 보면서 이게 참 이걸 해야 되나 싶어요. 사실은 보면 볼수록 힘들어. 유튜브를 예전에는 사실 나도 잘 안 봤는데 유튜브를 어느 순간에 이제 유튜버를 하니까 보게 되면서 좀 걱정되는 게 많아요. 뭐 이게 정보가 많아지니까 갈수록 그 검증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고, 또 지금 이 업을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도 보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뭘 해야 될지를 정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 2권 책 나왔습니다.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,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.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.